남편분도 아무래도 아내분에 대한 조금의 불안함이 있다 보니까 아내분이 뭐 짧은 옷을 입는다든지 밤늦게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통제와 간섭이 심해집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사랑의 결혼 MC 정애연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심규덕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그 두 번째 사건은 업소녀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아내가 업소녀, 흔히 업소녀라고 부르는 그런 유흥시설에서 일하는 분이었는데요. 네. 저는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결혼 자체가 아예 돈을 받고 한 그런 목적으로 결혼한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 만큼 이상한 사건이었고요. 네. 남편분은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번 사건을 소개해드리는 거에 더불어서 결혼할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유의하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체크해봐야 되는 사항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말씀해주신 사연의 부부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부부는 운동 모임에서 만났어요. 저희 의뢰인은 이제 남자분이셨는데, 네. 그래서 취미가 테니스라서 테니스 모임을 했는데, 거기서 자기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예쁜 여자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자분한테 첫눈에 반해서 적극적인 구애도 했고, 그래서 둘이 결혼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 네. 알고 보니 이 여자분이 과거에 업소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내분은 업소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남편분도 이제 나를 만났으니까 다시 그런 일은 하지 않겠지라는 믿음을 갖고 두 분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러면 지금은 현재 만날 때는 아예 업소 일을 관두신 상태에서 만난 거네요, 그럼? 아내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제 남자분도 이제 결혼을 하면서 아내한테 몇 가지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일하면서 알게 됐던 인간관계도 또 정리를 하고, 이제는 내가 돈을 벌어올 테니까 너는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관계들을 정리를 했는데, 네. 근데 둘이 이제 10개월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네. 남편분도 아무래도 아내분에 대한 조금의 불안함이 있다 보니까 아내분이 뭐 짧은 옷을 입는다든지 밤늦게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통제와 간섭이 심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러던 중 어느 날 이제 아내가 돌연 집에서 나가서 뭔가로 가게 되었던 사건이죠. 그런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이혼 소송을 청구를 했고, 그런 소장을 받은 상태에서 이분도 역시 굉장히 패닉이 된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 그래서 남편분이 변호사님을 찾아오셨던 거군요. 네. 그래서 아내의 주장은 남편이 자기의 직업 활동을 굉장히 제약을 해서 아예 사회 활동을 못하게 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이제 남편한테 용돈을 받아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예속시켰다. 나아가서는 자신의 인간관계를 모두 단절시키고 소외시켰다. 이런 걸 이제 이혼 사유로 들면서 억대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위자료를 목적으로 결혼했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좀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긴 하는데, 네. 이 상황은 조금 특수하잖아요. 어떤 남편이 이전에 이런 인간관계를 이어가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한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결혼하자마자 거의 바로 이혼을 청구하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이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만에 그러면 얼마 뒤에 이런 일인 건가요? 둘이 동거한 시간은,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같이 산 시간은 서너 달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아내가 아까 주장을 내세웠잖아요. 네. 그거에 따른 증거가 있었나요? 증거는 물론 있죠. 남편분이 카톡으로 걔 만나지 마라, 뭐 나 몇 시에 들어올 테니까 집에 있어라, 내지는 직장 나가지 마라, 이런 말한 카톡한 증거가 있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당연히 유력한 증거예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주장했던 거는 남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은 사회적으로 누가 봐도 하라고 할 수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네.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 아내 말이 맞지만, 이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남편이 한 거는 정당한 거였고, 아내에 대해서 부당하게 예속한다거나 구속했던 일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저는 변호를 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혼 청구는 당연히 받아들였죠. 부부간에 이제 신뢰관계가 깨졌고, 네.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대한 폭력도 있었고 폭언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주장하는 그런 위자료는 이유가 없다고 됐고, 오히려 남편분 입장에서는 아내가 그러한 과거에 대해서 속인 건 아니지만 그 과거를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돌연 집에서 나가서 이제 동거 의무를 위반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편분이 뭐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는 논리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해서 또 짭짤한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잘 받아주시네요.
그 업소녀와 관련된 혹시 관련된 기억에 남는 사건, 다른 사건도 있을까요? 요즘 이런 사건들이 조금 많은 것 많아요. 같아요. 뉴스에 많이 보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기억났던 거는 이제 남편분이 되게 바람을 피는 것 같아서 그걸 계속 추적을 해서 바람 핀 상대방을 잡았는데 네. 알고 보니 아내랑 과거에 업소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내랑은 그 아내분도 그럼 네, 업소를 과거에 거기서 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네. 남편분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거를 드러내서 주장하다 보면 나의 치부까지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며 어떻게 상간녀 소송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되게 좀 황당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업소녀라고 보긴 그런데 이제 따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다. 그래서 뭐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럴 수 있지만 근데 그 아버지의 상간녀가 우리 집에 아버지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보여줘서 온 가족이 이걸 봤다. 앞으로는 이거를 언론에 제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때부터는 이혼 소송이 아니라 그 상간녀의 이 불법 행위를 막는 거에 형사사건으로 변질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을 파탄 만드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만날 수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렇죠. 약간의 팁이라도 있을까요? 조금 조심해야 될 팁?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력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성관이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 사람만 보지 말고 이 사람을 둘러싼 환경 예를 들면 이 사람의 가족이라든지 이 사람의 친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이 사람이 말하는 맥락의 뜻만 이해하지 말고 이 사람이 쓰는 말의 어구라든지 어휘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좀 유추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고 했을 때 그것만으로 뭐 결혼을 뒤엎는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내가 뭐 거기에 대해 의심이 든다면 이 의심을 풀 수 있도록 부부간의 대화가 필요한 거겠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심규덕 변호사님과 함께 업소녀와 결혼하고 그 위자료 청구하는 남편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